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1년 10개월여 만에 근 2년 만에 위드 코로나를 향한 첫 발을 떼게 됐는데요. 자,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또 경마장, 카지노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5종류의 시설은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과 같은 이른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2일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우려 속에 차근차근 일상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다시 오길 바랍니다. 10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네, 10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먼저 일부 이슈 오늘은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독도의 날을 맞아서 경북교육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을 직접 연결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2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오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는 2부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방송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로도 다시 라디오 오늘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독도의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이제 사이버 독도학교를 열고 또 다양한 독도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연결이 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를 했었는데 이날이 이제 국경일이 아니고 도에서 시장한 날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날 행사를 많이 가졌고 또 그만큼 교육청에서부터 다양한 독도 교육 활동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요. 경북교육청만의 독도 교육의 방향성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독도는 우리 경상북도 땅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교육이 전국에 우리 독도 교육을 선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독도를 비롯한 나라 사랑 교육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도 전시 체험관을 권역별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독도 체험 탐방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6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원이 독도에 직접 탐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아주 큰 특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용 독도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죠? 예, 4, 5, 6학년은 의무적으로 10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4학년은 우리가 필요해서 경북교육센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도 탐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올해와 작년에는 직접 학생들이 탐방을 못했는데 이제 내년은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원래 일부 학생하고 또 교직원은 일부 탐방을 했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산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경북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어릴 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에 이제 사이버 독도학교도 열게 됐습니다. 사이버 독도학교 어떤 곳인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독도 관련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이버 독도 학교는 학교라는 그 말 그대로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네. 공부를 하는 곳인데 현재는 초급, 중급 과정이 돼 있고 원격 수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10시간씩 과정마다 돼 있고요. 네. 10시간 수업을 받으면 수료증을 우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증. 원래 이제 고급 과정도 만들 계획이고 또 내년에는 영어 강의를 해서 자료는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네. 강의는 한국어만 돼 있어서 내년에 영어 강의까지 해서 세계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접근성을 목표로 시작해서 운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문을 연 지 6달이 됐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예, 일단 접속자 수가 지금 16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네. 6개월 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현재 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4,0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북 학생만 대상으로 했는데 12월 달부터는 전국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해외에 있는 그 한국인 학교 학생들이나 또 우리 경북에서도 독도 탐방하는 학생들은 탐방하기 전에 네. 이 수업을 듣고 오도록 이렇게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탐방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반년 만에 16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고요. 그만큼 이 콘텐츠 접근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버 독도학교뿐만이 아니고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각 지역마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인 독도 전시체험관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역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지금 총 6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영덕에 있는 해양수련원 쪽에는 영상으로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네. 또 안동 쪽에는 독도의 다양한 그런 모습과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 수련 전시 체험관마다 특징을 좀 달리해서 네네. 학생들이 교류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의 특징에 맞게 운영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방향을 좀 차별성을 두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좀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교육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조금 떨어져 있어도 다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영덕 체험관이나 이런 쪽은 연구원 쪽은 또 학생들이 그 지역 아니라도 체험 활동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차별성을 두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안동에 있는 학생들이 뭐 우리 지역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굳이 가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안동에 있는 학생들도 영덕의 해양수련원에 가게 되면 네. 안동에 있는 연구원에 하고 똑같은 그 체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다방면으로 이 경상북도 교육청의 독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인데, 자, 이 가운데서도 올해 독도 교육과 관련한 활동 많이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혹시 꼽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난 7월에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네. 여기에 그 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IOC에서 또 정부에서 항의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갔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올림픽 열기 한 달 정도 전부터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도 교육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독도 교육 올림픽.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림픽처럼 여러 가지 종목, 사진전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독도 탐방도 했고요. 네. 그 중에 제일 이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독도 교육 올림픽에서 그 독도 릴레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울진에서 독도까지가 216.8k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 티를 입고 또 태극기를 들고 100m씩 뛰자. 네. 그리고 인증샷을 올리자. 우리 사회부 독도학교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2168명, 그러니까 216.8km니까 네네네. 2168명이 100m씩 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자, 이 도쿄올림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미래 세대죠.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스며들고 있는데 자, 학교에서 일선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도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북에서는 일단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10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과서도 우리가 독자적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학년들은 모두 수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년 말에 이 결과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10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 학년도 있지만, 네. 예. 의무적으로 한 4, 6학년 외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또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독도 주간을 정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회부 독도 학교를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이 각급 학교에서 잘 고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끝으로 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힘써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독도 교육원을 건립해서 우리 타시도 아이들도 많이 독도 탐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독도는 그냥 외로운 돌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보물섬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탐을 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역사 교과서마다 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더 많은 교육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각자가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교육 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씬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금요일 라디오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소리가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평소처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야기 해볼 텐데 바로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이야기, 자영업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 후보들, 또 야당뿐만이 아니고 반향이 좀 거셉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음식점 총량제라는 말, 총량제라는 말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일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총량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정부가 자영업하는 것도 음식점 여는 것도 다 규제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들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어제 오늘 지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 해명을 좀 했죠. 예를 들면 당장 그걸 정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그러나 이제 그분에는 논의는 필요하다. 예전에 2018년이었나요? 백종원 씨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음식점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같이 죽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 제대로 어떤 준비 과정 없이 자영업자들이 음식점을 열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시간을 두고서 준비도 하고 정부가 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일정 부분 좀 비율을 맞추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제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백종원 씨는. 네. 음식점 만드는 장벽. 그리고 외국은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보통 음식점 열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허가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신고하면 바로 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취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퇴직하시고 갑자기 일이 없으실 때 이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음식점을 만드는 일인데, 그게 실패하는 확률이 많고, 사실은 한 1년 안에 포기하고 나오시는 문 닫는 경우가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시스템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또 이제 택시 면허나 의사 숫자 제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다, 또 수습에 나서기도 했고, 워낙에 또 수치적으로도 자영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야당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는 이게 공산주의 국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히틀러 얘기도 해줬었는데 공세 수위가 좀 수그러지는 모양새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나 이제 실제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들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여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필요하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건전한 논의와 토의의 장이 된다는 쪽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분명히 말했듯이 당장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두를 던져서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는 이제 조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자영업을 하거나 새로 일을 하는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장 상황 분석, 옆에 예를 들면 몇 미터 안에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어떤 가게를 하면 이게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걸 정부가 좀 해주면 어떨까. 자영업자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가면
실패 확률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리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를 들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생존이 어렵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그런 방안들에 대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은 좀 잘 수습이 돼서 말씀을 하신 대로 좀 담론이 건강하게 펼쳐지고 또 제도화될 필요성도 좀 보입니다.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기구를 통해서 시장을 좀 규제하는 게 아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일에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선대위 구성.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대선 경선 후보들 대부분의 참여가 확정이 됐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포함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구성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유시민 전 장관은 외곽에서 하실 것 같아요. 직접 그 선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방송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측면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방송이나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지 않을까. 문성근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마 할 것 같고 선대위에는 오늘 이제 안민석 정책특보 총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참신한 인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은 송길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경선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신한 인물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여성일 가능성이 있고 좀 젊은 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추측으로만 나오고 있으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인물이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그분들이 선대위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구성을 한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상을. 자, 참신한 인물의 가능성,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또 신선한 얼굴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옮겨볼 텐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현재 또 당심은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 이런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제 당심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대선 망한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 대표 선거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당시만 해도요. 주호영, 나경원 두 분 같은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조직 면에 있어서 훨씬 앞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그 당시엔 조직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민심이 결국은 이제 특히 20, 30대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에 후보가 될 거다. 지금 현재 조직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에 더 많아요. 그리고 당심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면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민심에서 가운데 두 글자가 빠졌다. 이 민심이 아니고 민주당심이다. 이 얘기가 홍 후보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 세력이고 정권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서 새로운 바람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새로운 변화고 누가 구태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역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 경선을 하게 되면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어도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선 본선에 가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심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략적으로 누가 나갔을 때 승산이 있을까 하는 걸 볼 텐데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좀 약점은 뭐냐면 실언을 많이 하면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넘어설 거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경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결정이 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